자, 184쪽에 지렛대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올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뢰를 레버라고 합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뢰를 이용하면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뢰의 작용인데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입니다.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투자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정한 자금은 융자를 이용하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효과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가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요. 우리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이 타인 자본,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을 의미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 내 돈입니다. 이 내 돈과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인데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때 이 자기 자본을 우리는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이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죠.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자,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전세금이나 이 보증금이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에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돌려주는데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은 금융기관에 뭐를 의미하죠? 대출금인데 이 대출금을 우리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저당 투자액 대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를 이용을 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쉽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뭐가 변한다? 부채 비율이 변하는 거죠. 자, 부채 비율. 자, 요즘 뉴스에 이런 데 보면요.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채 비율은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했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내 돈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이 타인 자본의 비율을 부채 비율인데 시험 문제는 이 자기 자본을 우리 뭐라고 했죠? 지분 또는 지분 투자이고 이 타인 자본은요 우리는 부채예요. 타인 자본 부채인데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작년 시험에 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한 부채의 이 비율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탄력성 배울 때로 배우는데 뭐뭇에 대한이 나왔어요. 뭐뭇에 대한이 나올 때 앞에 있는 지분은 분모로고 뒤에 있는 부채는 뭘로? 분자로 와야 돼. 그럼 작년 시험에는 뭐가 했냐? 작년에 용어 5개 주어지고 틀린 걸 찾아내라 이렇게 출제할 때 요 부채 비율을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출제했어.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 했어요? 바꿨죠. 작년 정답입니다. 그 지문이.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이제 풀었는데 작년 28회 시험에 정답 지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22회, 23회, 24회 시험인데 22회 시험은 계산 문제로 또 출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가 부채 비율도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다. 실생활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계의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자기 자본의 타인 자본. 자,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에 따라 부채 비율이 달라져요.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영향 주죠? 지분 수익률에 또 영향을 미쳐요. 자, 지분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인데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자기 자본 무엇을 의미하죠? 지분을 얘기해요. 자기 자본, 지분. 이때 분자는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을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정답을 많이 물어요. 뭐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입니다.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해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 수입에서 뭐를 빼야 돼? 비용을 빼서 순수익이죠. 이 돈 들어온 것에 있어서 나간 비용, 운영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뭐를 이용했죠? 타인 자본을 이용했어요.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뭐가?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뭐예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작년에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 지급액을 말한다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작년 또 28회 정답 지문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정답 지문이 2개나 나왔어요. 2문제나. 그만큼 용어만 알면은 바로 다른 거 몰라도 답이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이론은 용어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인데, 자, 이 지분 수익률은 시험에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당연히 뭐를 출제 많이 할까요? 계산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11회 시험에 우리 처음 출제해서요. 우리 15회는 2번 추가 시험까지 출제했었죠. 그래서 18회 시험, 그리고 25회 시험, 27회 시험, 계산 문제가 7번 출제인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15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예?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만 7번 출제했어요. 그리고 용어는 24회 시험과 26회 시험에는 이 용어가 출제했어요. 말로 뭐를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나눴다?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지분 수익률 말로 2번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수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개념, 우리가 12회 시험 또 20회 시험은 이 지렛대 효과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의 단골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187페이지에 문제 2번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은 뭐라고 했죠? 지분.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인데 금융기관 대출, 저당 투자액 타인 자본은 2억 원이고 내 돈은 1억 원. 자, 대출 조건 보세요. 대출 기간은 만기입니다. 대출 기간 만기는 1년이고 대출 이자는 연 6%. 자,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이 말은 뭐죠?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은요. 요거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고 해요.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고 뭐만 갚는다? 매월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원금 만기 시 상환 조건이에요. 그게. 자, 1년간 순 영업이익, 순 영업소득은 2천만 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0%. 그럼 여러분은 취득 시에 3억의 부동산 샀으면은 1년 뒤에도 그 부동산 얼마? 3억. 가격 상승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자, 요 수식에서 투자한 자기 자본 내 돈은 얼마? 1억이죠. 자, 1년간 순영업소득 얼마? 2천만 원. 1년간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인데 문제는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조건이 있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대출받은 금액 2억은 만기 1년 만기 지나서 전액 상환하고 매월 뭐만 갚는 거야? 이자만 갚는 거죠. 이자만 빼주면 돼요. 왜? 대출금 만기 전액 상환하는 거니까.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에요. 이자를 빼줘야 돼요. 이자가 얼마? 이자가 2억 원. 대출금 2억 원에 1년 동안의 이자, 연이자율 몇 프로? 6%. 6%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줬다는 얘기죠? 이자를 빼준 거예요. 이자. 왜? 아까 대출 조건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자를 빼주니까 이게 얼마죠? 1,200만 원. 1,200만 원이죠. 그럼 1억 원에 또 하나 더 적을까요? 거기서 3억 원. 부동산 가격 3억 원인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몇 프로? 0%. 0%니까 3억이 0% 해봐야 제로죠. 네, 그래서 2천에 1,200을 빼니까 1억 원에 얼마 나오죠? 800만 원이 나오죠. 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은 뭘로 가기 위해서? 퍼센티지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8%가 구하고자 한다. 계산은 간단하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는 11회 시험, 11회 시험, 그리고 관련해서 18회, 25회 시험은 이런 형태로 출제했어요. 그 문제 형태.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7회는 우리 15회 형태와 비슷하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우선은 2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 하나 봤고요. 자, 그럼 지렛대 효과는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 또 하나는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로 크게 둘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퍼센티지율로 따지는 거예요. 수익률로. 그럼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여기에 타인 자본의 무이자 타인 자본 요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은 뭐 갭 투자 얘기 많이 했는데 갭 투자가 바로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뭐 하는 경우? 매입을 하는 경우. 이때 전세금을 안는데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자, 세금 없고 융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 전세금, 자, 지금 전세 3억이고 주택 가격은 4억이다. 그러면 전세금 3억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 얼마 있으면 돼? 내 돈 1억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1년 뒤에 주택 가격 4억이 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얼마 이득봉이? 전세금은 변화가 없으니까 내 돈 1억이 2억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갭 투자야. 투자 잘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활용한 하나의 예죠. 그래서 12회 또 14회 시험에 출제를 하죠.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20회,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수익률을 했는데, 자,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정 플러스 이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여러분 20회 시험은 이걸 중립적으로 출제했어요. 우리 0의 지렛대 효과로 출제 플러스 뭐 0 이렇게 안 내고 시험에는 중립적으로 출제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인데,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는 수익률 갖고 따져야 되니까 우선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종합 수익률. 자, 시험 문제에 이 종합 수익률을 우리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 하면요, 이것을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총 투자 수익률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뭐 계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해요? 말로 출제를 벌써 2번 했거든요. 총 자본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순 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총 투자 수익률 얘기죠. 그래서 20회, 우리가 4회, 26회 시험에 출제된 지분 수익률 같이 한글로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는 지분 수익률을 잘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 있고 또 저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얘기해요. 대출 금리를 저당 수익률. 그러면 여러분 대출 금리보다 이렇게 높아요. 낮은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투자를 잘한 거야. 이게 바로 투자의 장점. 뭐를? 정의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 투자의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융자를 이용을 하여도 대출금리와 자기자본 수익률이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우,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융자 받아서 대출했더니 자기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런 건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우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우리 27회 시험이죠. 27회 시험은 요 2가지 냈고요. 20회 시험은 요 3가지를 다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용어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한다? 네,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지 않고 내 돈으로 다 투자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고, 또 금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인데, 자금을 융통받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기관은 또 융자받는 게 없으니까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저당 수익률 여기 없거든요. 대출 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없기 때문에 이 종합 수익률과 뭐는 똑같다? 지분 수익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게 돼요. 자, 이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뉴스에 보면은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오죠. 이걸 LTV라고 해요. LTV.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데, 자, 오늘 뭐 신디테이가 어제부터 적용했나요? 뭐 신디테이 막 나오는데,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 요즘 금융기관 대출을 하죠.
자,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 비율이 우리가 높아져요. 자, 여러분 대부 비율에서 40% 적용하다가 60% 적용한다. 그러면 10억이면 얼마? 4억까지 융자해 줄 수 있던 걸 6억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전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더 높아지죠. 구매력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예? 증가하겠죠. 18회, 21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증가를 해요. 시험 문제는 이걸 뭘로 출제할까요? 대출금이 많으면 감소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또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투자에 또 뭐가 높다? 투자에 있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투자에 있어서 이 지렛대 효과, 이 진폭이 이전보다 더 커져요. 융자를 받지 않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14회 시험에도 나오고, 자, 원리금, 상환 부담. 자, 이전보다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전보다 더 커지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내자. 커진다. 시험에 14회는 작아진다. 뭐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을 가능성도 많죠. 원금 이자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인데, 이 채무 불이행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 이 금융상의 위험도 점점 뭐다? 커진다 얘기죠. 커진다. 예? 그래서 금융상의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투자의 단점이죠. 금융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것도 여러분이 많이 출제했죠. 25회 17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요것도 14회 27회 시험에 출제했고, 하여튼 이쪽에도 출제를 많이 하는 용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배우게 될 용어. LTV. 지렛대 효과 원래 분명 출제합니다. 자, 187페이지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보면은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를 우리는 present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PV라고 쓰고, 약어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에서 FV로 써요. 약어로.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있어요. 자, 현재 가치, 여러분 현재 가치 돈 1억 원 있어요. 현재 가치 돈 1억 원 있는데 5년 뒤에 얼마 미래 가치가 되느냐. 자, 여러분 현재 돈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얼마 될까요? 1억보다 많지. 왜? 뭐가 적용돼요? 이자율을 적용하잖아요. 이자율. 자, 현재의 가치가 우리가 미래의 가치도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할 때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뭐 한다? 우리는 할증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억보다 작아요. 왜냐? 또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또 뭐를 한다? 할인을 하죠.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집니다. 자,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안철수 대표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대요. 자기는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이 근로자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때 머리가 엄청 아팠다 이거지. 왜? 이 오너는 항상 월급을 제때 줘야 되는데 머리 아프더라 이거야. 그래서 돈이 부족할 때는
뭘 했냐?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죠. 어음. 예? 1년 후에 2억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2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음 시장 가서 요 대표 말 중에 또 깡했다 하대요. 또 할이란 말을 하면 좋은데 어음 깡을 했다 하더라고. 아니 그 인터뷰에 어음 깡을 했대요. 어음 깡을 해서 얼마? 그럼 예를 들어서 2억 하면은 어음 깡해서 30% 할인했다. 그럼 얼마 받냐? 1억 4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 갖고 월급 주고 자기는 1년 뒤에 얼마를 갚아? 2억 갚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자동차 살 때 지하철 공짜 샀었죠. 그때 할인율 몇 프로 적용 줄 아세요? 과거에? 여러분, 예? 80년대 얼마 적용한지 아세요? 50%입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살 때마다 지하철 공짜에 거기서 바로 할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현금에서.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사채업자는 돈 50% 할인한 걸 주면서 그걸 계속 모으죠. 계속 제출해. 예? 지자재에 제출해서 계속 자기는 그 금액을 다 받아. 50%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금융기관에서 공채를 팔도록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공채 할인이 이제 50%가 아니라 얼마? 금융에서 18%에서 할인을 시켜주잖아. 50%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져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체는 어음을 발행을 하니까 문제죠. 대기업 어음 발행하면은 중소기업 뭐 할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임금 줘야 되고 원자재 값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 보고 하청업체 어음을 주지 마라. 주면은 공정거래에서 들어오겠다. 현금 줘라 이거야. 공사 대금을. 원자재 대금을. 그 얘기입니다. 할인하면 적게 받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단리도 있고요. 단리도 있고 복리도 있어요. 우리는 단리는 계산 안 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계산으로 하는데 복리 계산으로 할 때 연 이율이 몇 프로다? 10%다. 자, 변화가 없다. 연 이자율은. 자, 현재의 가치가 100만 원이야. 자, 현재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되겠어요? 현재 돈이 연이율 10%일 때 1년 후에 얼마? 110만 원. 근데 계산 잘 하네요. 받을 돈은 잘. 이제 실제 돈 계산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라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는 100만 원에 몇 프로? 10% 곱해주면 이게 이자예요.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얼마? 이게 110만 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10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요. 뭘 한다? 괄호를 치는 거죠. 1 플러스 0.1. 그럼 괄호를 풀면요. 100만 원에 1을 곱하면 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 0.1을 곱하면 요 두 개씩인데 여기 있는 플러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묶은 거예요. 괄호로. 여기 바로 얼마죠? 110만 원이 돼. 110만 원. 자, 그래서 이 현재 가치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110만 원. 그럼 다시 110만 원이 또 1년 뒤에는 얼마가 돼요? 110만 원 1년 뒤에는 원금이 또 110만 원이고 또 110만 원 이자 몇 프로? 10% 곱해주면 원금 이자가 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110만 원이라는 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0.1인데 자, 요 수식에서 이 110만 원, 요 110만 원 자리에 요 수식을 다시 넣어줘요. 그럼 얼마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인데 요 수식 넣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 개? 2개 곱해져. 2개 곱해지면은 제곱이에요. 그럼 1년 후일 때는 1승인데 2년 후일 때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121만 원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면은 N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N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년 후일 때는 이게 N승이 나옵니다. 자, 원리가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원리를 보면은
FV는 미래 가치예요. 연이자율 R 퍼센테이지 몇 년? N은 년. N은 년 후에 미래 가치는 100만 원은 현재 가치. 100만 원 현재 가치 PV 곱하기 1 플러스 뭐죠? R. 0.1은 10%. 네? 10% 연이자율 R. 네, 기간 뭐? N승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요 빨간 건데 현재 가치 100만 원이 N 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일시불에 있어서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인데 이때 이 미래가치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해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의 의미는 요 1 플러스 R N승이라는 의미는 현재 100만 원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하면 미래에 얼마가 되냐. 그래서 현재 가치 100만 원이 미래에 얼마가 되는가 이걸 구해주는 개수를 일시불의 내가 개수입니다. 그럼 요 PV는 얼마? PV는 요걸 구하고자 한다. 이 PV를 구하면 양변에 뭐를? 양변에 빨간 1 플러스 RNC 빨간 수식을 양변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양변 나눠주니까 요건 없어지는 거고 PV는 얼마? FV 양변 나눠줬어요. 1 플러스 R에 뭐? N승 양변에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또 요 수식인데 요 수식 자 미래 가치죠. 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자 여러분 N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일시불의 뭐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얼마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고 자 이때 이걸 줄여서 현가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죠. 자 여러분이 2와 2분의 1 곱하면 얼마? 2와 2분의 1 곱하면 1. 그럼 2와 2분의 1을 이때는 두 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면 얼마? 두 개 곱하면 1. 곱해서 1이니까 두 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는데 우선 역수 3개 배울 때 우선 하나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암기할 때 현재 돈이 미래에 갈 때는 할증한다. 이런 것만 암기해서 문제 안 풀려요. 우리는 계산 문제 내잖아 출제원이. 그럼 계산 문제 냈을 때는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럼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 요거 냈거든요. 작년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가 요거 냈어요. 5년 후에 여러분 작년 계산 문제가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인율 7%. 연 할인율 7%.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었어요. 그럼 5년 후에 1억 원이 연간 할인율이 7%일 때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그럼 1억보단 작겠지. 예? 1억보단 작겠지. 그걸 이제 구해야겠지. 그럼 얼마야? 이게 5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 플러스 얼마? 한 7% 0.07인데 몇 년? 5년. 오수. 요거 계산하면은 답이지 뭐. 예? 그래서 요 1.07의 5승이거든요. 1.07의 5승 여러분 계산이 되나요? 안 되지. 그 1.07 곱하기 1.07 5번 곱해야 돼. 예? 요거 누가 함기 저도 함기 안 되는데 5번 곱해야지. 뭐가 있어? 전자계산기 있잖아. 1.07 곱하기 5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요?
그걸 또 1억 원에 그걸로 요걸로 나눠주면은 요게 약 얼마가 나와? 7,100 뭐 얼마 나오겠지. 예? 7,000 예? 약 100 얼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10만 원 이하는 절사는 버려라. 그러면 절사는 버려라. 아니면 반올림 하라. 그럼 반올림 할 때 5 넘어가면 반올림 하면 되고. 그러면 얼마 나와요? 대충 7,100만 원이 나온다. 작년 정답. 7,100만 원. 그 원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암기해서 현재 돈이 미래로 갈 때는 뭐 일시불에 뭐가 들어온다 이런 건 출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원리를 아셔야 돼. 여러분 계산 문제 뭐 22회도 마찬가지고 24회도요 원리를 알아야 다 풀어요. 자, 계산 문제 여러분이 하나 출제했는데 나중에 요거 말고 또 신기한 문제들이 많아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작년에 학생 보고 있거든요. 일시불에 현가를 물을 때 좀 조심하라. 바로 출제를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묻는 문제를 내요. 요즘 출제원들이 암기비법 싫어합니다. 요즘 작년에 왜 점수들이 안 나오냐 하면 너무 암기해서 그래요. 자, 원리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 188페이지로 갑니다. 연금 받아보신 분, 이제. 자, 현재. 자, 우리 기말 불입. 예? 기말. 불입을 하고 기말에 받는 것을 뭐 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가정했을 때 자, 연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받겠죠. N-1년 말, N년 말, N년 말 이렇게 보면은 자,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자, 이 A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근데 그 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받자마자 계속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 요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요.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10년 만기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했을 때 10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했을 때 만기 됐을 때 여러분 받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계산해 보자. 이거 은행원도 계산 못 해. 여러분 은행 텔러 계산 못 해요. 왜 못 하냐? 그분들은 뭐 있어? 컴퓨터에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탁 나오잖아.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강의할 때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 원리를 아예 무슨 여기 들어가지. 예? 그래서 항상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 N년 말. 자, 계속 은행에 적립을 합니다. 그럼 N년 말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은 바로 돈 찾아. 넣자마자 바로 기말불이 기말수령이니까 넣자마자 바로 돈을 찾습니다. 그럼 이자가 없어. A야. 이자가 없잖아요. 넣자마자 바로 찾으니까. 그러면 1년, N-1년 만에 A1을 은행에 적립하면 이자는 몇 년 동안? 1년 동안부터. A 곱하기 이자 1 플러스 R의 복리계산입니다. 일수. 이자. 1 플러스 R의 일수.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1년 만에 A1을 적립하면 얼마? 자, 1년 만에 A1을 적립하면 이자는 얼마부터 해야 돼? 이자는 N년 말에서 뭐 1년 말을 빼야 되니까요. 요 기간 동안 은행이 적립하면 은행에 있는 기간이 N-1년이잖아요. N-1년 동안 이자가 붙죠.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여러분이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이 다 더해준 금액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다 더해준 금액을 우리는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해. 또 다 더해준 금액을 연금의 미래 가치다.
그러니까 N은 년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이걸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다 더해봅니다. 다 더하는데 A가 공통되는 숫자를 또 괄호로 묶습니다. 1 플러스 R에 1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1 플러스 R에 M-1. 그럼 괄호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면은 요거고, 또 요거 곱하면 두 번째고, 요거 곱하면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문제인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여러분 못한다는 얘기지. 1 요거 다 더해보세요. 요거 여러분 계산이 안 돼. 예?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우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한 공식 여러분 교재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또 열심히 암기해. 그거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냐? 저희들도 암기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암기해?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계산하는 건 출제를 하지 않아요. 뭐야? 그럼 뭐를 해? 원리를 알아야 돼. N까지 어떻게 구해 여러분이? 못 구하지. 원리를 잘 봐란 얘기지 뭐. 그럼 요 빨간 수식을 뭐라고 앉았어요? 이 빨간 수식은 연금일 때는 연금이 들어가요. 연금일 때는 연금이 들어가고 미래가치일 때는 미래가치 개수를 써주면 돼. 네. 간단하네. 네? 그럼 매년 말 받는 연금액,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간단하네.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계산할 때는 요 원리를 왜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는요, N은 년 말까지 안 내. 1년, 2년, 3년, 아니면 4년까지밖에 안 내.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15에 냈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그런 거는. 그건 등비수 계산해야 돼요. 15의 시험은 그래서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20, 또 사회 시험. 24회는 몇 년? 3년 차로 출제했지. 그래서 우리가 15의 시험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계산 문제죠, 뭐, 당연히 뭐. 계산 문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계산 문제 좀 주의를 해 두시면서 A는 얼마? 이번 또 A는 연금의 미래가치에서 양변을 또 뭘로 나눠요? 요거 뭘로 양변을, 요 빨간 수식을 양변 나눠주면 뭘로 나눠줬습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이때 그럼 또 요게 뭐냐 이거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여러분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시험에 또 많이 묻는 거죠. 감채기금 개수라고 해요.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또 요 두 개 곱하면 요 두 개 곱하면 1. 1이니까 뭐? 역수. 예, 역수 중요하죠. 16회 시험 정답 지문, 21회 시험 정답 지문, 두 번 다 정답. 그러니까 보기 중에 한글로 출제했을 때 정답 지문을 두 번 물었어. 그럼 시험 문제는 뭘로 냈겠어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다 이렇게 냈겠지. 예? 오해하면 안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 순서는 어떤 관계? 역수관계 있다. 역수관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개념도 많이 내요.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또 16회, 21회, 26회 시험. 개념도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감채기금계수. 26회 시험은 또 뭐 한다? 정답 지문을 물었지. 네? 개념을. 그럼 개념이 뭐예요? 이제 개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개념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A 구해야 되는데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년 후, 예를 들어서 5년 후 얼마를 만든다? 1억 원.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은행에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자, 매 기간은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는데 매 기간 은행에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또는 적금액 얼마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은행에 얼마씩 돈 넣죠?
그걸 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적금액을 구해주기 위해서 뭐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에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5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가 바로 감채기금 개수. 요걸 곱해줘 구하니까. 요거 수식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로 출제조 개념,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N의 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개수. 개념 많이 출제를 또 합니다.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용어가 어려워. 감채기금 개수. 자, 여러분 교재 연금의 미래가치 100 그 관련해서 189 어디 갔지? 188페이지 밑에 나오죠. 연금의 미래가치. 그리고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 4번 문제 바로 위에 적립의 동그라미. 하여튼 적립이 나와야지 연금은. 아까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잖아요. 적립의 동그라미. 그게 잘 보고 적립 나오면 아 요거 미래로 가긴 가는데 연금 나오면 내가계수지 뭐. 여러분 일시불은 적립을 한 게 없어요. 일시불은 적립이 없어. 현재 1억 원의 미래 얼마냐. 적립을 한 말이 없어요. 적립이 나오면 뭐다? 연금의 내가계수야. 감채기금 개수 뭐야? 정기적금 가입을 했어. 매 기간 불입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 구해주는 건 감채기금 개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4번 문제 한번 보는데 그래서 매년 연말의 동그라미. 연말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러니까 기말 불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걸 그래로 이용하시면 돼요. 현재 연말이잖아. 매년 연말. 1년 말, 2년 말, 몇 년? 3년 말. 아까 했잖아요. 3년 하면 4년이지 뭐. 매년 말 얼마씩 불입? 얼마? 3천. 연이자율 몇 프로? 10%. 3년 말 만기 됐을 때 돈 찾으니까 바로 얼마? 이자는 없지. 3천만 원. 2년 만에 3천만 원 적립하면 이자가 붙죠. 1 플러스 얼마? 10%. 1승. 1년 동안 이자 붙잖아요. 1년 말에 3천만 원 들어가니까 얼마? 3천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요거는요. 1.1의 제곱은 1.1이고요. 요거는 1.1이죠. 해주면 요거 얼마? 3천만 원, 3,300만 원, 3,630만 원. 요거 다 돼주니까 3,930만 원이 딱 나오지. 요걸 구하는 거예요. 정답 4번이 정답이죠. 9,930. 그러니까 원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 문제 아니에요. 24회 시험에. 그러니까 문제는 원리를 물어요. 그 공식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푸는 문제를 본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를 항상 우리 시험에 내면요 3년 아니면 4년이야. 다음에 낼 때는 4년 내버립니다. 자, 잠시 쉬고 연금의 현재 가치 들어가겠습니다.